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 이제 일주일도 다 갔네요. 내일 금요일이에요. 네,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글을 많이 써주셔갖고 제가 인사를 먼저 하고 여러분의 글을 함께 나누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병선님, 한동훈 끝까지 응원합니다. JH 라이트님, 자살골의 명수 장자살에겐 한동훈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한동훈이 당에 남아있는 한 다른 모든 것이 정치적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웃음거리 단식에 대해 목숨을 건 단식이라고 말하는 편의주의자를, 그리고 한동훈을 소환한다. 왜 안 나왔냐고, 안 왔냐고 통 큰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한동훈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인 장동혁, 가증스러운 이기주의자에게 보여줄 너그러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동훈이 적진을 향해 선진 슛을 날 때마다 질투심에 불타 잘할 꼴을 남발해온 장동혁을 이제부터 장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다. 네, 아주 장문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베로커님, 모두 안녕하세요. 모두 추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굉장히 춥죠. 예, 아쌈님, 한동훈 끝까지 힘내세요. 초코사랑님, 참 당신처럼 뻔뻔한 사람 처음 봐. 지금 숨었잖아. 아사님, 초코사랑 그렇게 살고 싶니? 네 인생이나 신경 써. 네, 제이체 라이트님, 한동훈의 문법을 내려놓지마자 국가의 미래를 살리고 끌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필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야, 정말 갑론을박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영 방송 26년 1월 22일 장동혁 단식의 목적이 뭐냐? 맨 처음에는 쌍특검 하자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단식하면 누가 내 단식장에 찾아올 거냐? 이거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의 관심이다가 이거 누가 찾아오냐? 누구 왔다, 누가 안 왔다? 계속 지금 언론은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뭐 쌍특검은 쑥 들어갔어요. 쌍특검 얘기는 안 하고 단식장에 누가 찾아왔더라, 누가 찾아러 왔더라, 한동훈은 왜 안 나오느냐? 이 얘기만 주구장창 일주일 하다가 끝났습니다. 결국은 오늘 단식의 출구 전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썼다. 그래서 오늘 단식이 끝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 잘 분석해서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sam님, 한동훈 대표님 없으면 정치가 참 심심할 테죠. 모든 이슈의 중심에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이 계시다. 음,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도 지금 뭐 장동혁, 뭐 단식, 뭐 한동훈 왜 안 오냐 이것 때문에 다들 그 이슈가 그렇게 갖고 요게 약간 좀 뉴스가 묻힌 것 같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기사인가 그제 기사인가 그래요. 그 평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60개국을 갖다가 정했대요. 근데 그 60개국에 유엔은 안 들어가 있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갖다가 굉장히 안 좋아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유엔이 좀 본질을 잃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엔이 그 뭐야 그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생긴 유엔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또 유엔의 덕을 봤죠. 왜냐하면 한국 전쟁 때 그 유엔의 이름으로 해갖고 뭐 미국 참전하고 뭐 필리핀도 참전하고 16개국가인가 뭐 에디오피아까지 참전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실질적으로 유엔 초창기죠, 그때는. 그때 유엔의 덕을 갖다가 봤는데, 사실 그 이후로 지금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유엔이 변질됐다는 뭐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여러분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싸울 때 가자지구, 가자지구를 갖다가 공격할 때 걔들이 어디 숨었다고 그랬죠? 그 그러니까 약간 좀 악랄한 거죠. 왜냐하면 병원 지하에 그 땅굴을 갖다 막 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폭격하면 비난을 받을 거 아니까 병원 지하.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학교.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그 학교 갖다가 해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뭐 폭격도 하고 그다음에 지상군도 투입해 갖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지하 땅굴에 가보니까 다 유엔 물품이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유엔이 결국은 가자 지구를 갖다가 이스라엘하고 싸웠다는 거죠. 가자 지구를 도왔고 어쨌든 간에 그 유엔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적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싸울 때. 왜냐면 그 걔네들이 먹고 마시고 다 사용하던 물 다 유엔 마크가 빵빵빵 찍혀 있다. 그럼 모든 정보를 갖다가 또 유엔에서 걔네들한테 줬을 거 아니야?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저쪽이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저는 유엔이라는 게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오래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인물이 썩는다고 오래되고 변화가 없으면 썩는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유엔하고 관련된 거에 WHO가 이제 유엔에 속한 뭐 세계 건강보건기구잖아요. 거기 지금 사무총장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코로나
그 사태에 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그 난리를 쳤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누가 봐도 중국에서 그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제 끝까지 또 유엔에서 중국을 실드쳤고, 그 WHO. 거기서 했고, 저건 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많이 있어요. 유엔에 관한. 그래서,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싫어할 수 있죠. 예, 싫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뭐 유엔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기구도 있겠죠. 좋은 기구도 있지만, 어쨌든 많이 퇴색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평화위원회에 푸틴, 그러니까 60개국 중에 하나가 러시아다. 푸틴을 초청했다. 물론 한국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중국은 뺐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초청하고 중국은 빼고 이렇게 갈라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60개국에 여기에 이제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바랍니다. 아래가 트럼프 서명이죠. 유명한 트럼프 서명. 직접 이렇게 서명을 해갖고 60개국에다가 보냈다는 그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받은 거예요. 그 초청장을.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이제 예를 하나 드는데, 프랑스가 그 초청장을 받고 우린 안 간다. 라고 했더니만은 트럼프가 바로, 아, 뭐 오고 안 오고야 네 자유인데, 그러면 프랑스산 와인 미국에 수출할 때는 200% 관세를 매우게. 100%도 아니고 200%. 그러면 뭐야? 4배. 기존의 4배. 100%면 2배잖아요. 200%면 4배의 관세를 갖다가 매기겠다. 그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위원회 초대 의장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절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참 트럼프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하나 왜 그 상임위 위원회 상임위 이사국이라고 7개국이 있잖아요. 그 연구 회원이라고 해갖고 연계구는 1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 근데 차라리 우리가 10억 달러 내고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면, 아니, 이재명이 지금 미국에 갖다 바친 돈이 1,000조 아닙니까? 1,000조 원 아니에요? 그 1,000조 원의 그 1,000분의 1, 1조 내고, 1조 내고 평화위원회에 상임이사국 돼갖고 항상 캐스팅 보트로다가 우리가 투표를 해갖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돈을 갖다가 이런 데 써야지 어떻게 미국에다가 그냥 갖다 바치는데, 1,000조를 갖다가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1,000조를 미국에 쓰지 말고 이런 데 써라. 참 그래서 트럼프의 평화위원회 참 대단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영희님, 한덕수가 이수하명 받은 것 과한 것 같기도 한데 국힘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한동훈 제명되고 나면 내란당으로 해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잘 이렇게 해보시면 그러니까 저희 한통령 방송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토론을 한 내용으로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방송한 대로 2년, 3년 전 방송을 보시라고 방송한 대로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그대로 흘러갈 거다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치원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아, 한동훈이 제명되고 나면 민주당에서 내란당으로 해산하는데 부담을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답을 갖다가 김영희 님이 궁금해 하실까 봐 말 나온 김에 그 답을 갖다가 제가 먼저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들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는데 뜬금없이 오늘 정청래가 갑자기 합당 제안을 했어요. 조국하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합당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청래.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조국이 답변을 했어요. 1시간 고민하다가 좀 인터벌을 두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답변했느냐? 이거 정청래가 나한테 미리 상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 얘기인데 이제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게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수고했습니다.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조속한 개최를 지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 나온 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합당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합당하겠다는 거죠. 아니 합당하니까 의원총회도 모으고 당무위원회도 모으고 최고위원도 모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국은 왜 합당을 해야 될까요? 정청래는 왜 합당을 원할까요? 이게 양쪽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자, 일단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청래는 민주당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명청대전에서 정청래 압승이다. 그 이유가 뭐냐? 정청래는 지금 무서운 게 없어요. 이재명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느냐? 자, 제가 이거 방송했습니다. 어제. 자, 청와대에 갔습니다. 초청을 받았어요. 자, 이재명의 첫 얘기가 뭐였습니까? 혹시 반명이십니까? 이게 뭐예요? 반 이재명이십니까? 라고 정청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정청래가 웃으면서 우리 모두 친명이고요. 친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청 그러면 되게 뭐죠? 친정청래. 이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정적이 흘렀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친청이라는 거는 친청와대입니다. 친정청래 아니고요. 친청와대입니다. 자, 만찬 참석자. 정청래 대표가 친청이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뜻으로 알고 잠깐 정적이 흘렀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쓴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이재명은 굳이 알았다고 우기고 있어요. 자, 맨 처음에는 청와대 알았나 몰랐나. 강유정 대변인이 맨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느냐?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 이건 뭐야? 이재명 몰랐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홍익표 정무수석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홍익표가 뭐라 사전에 정청래에게 연락받았다. 양당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다.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강유정이 진짜일 것 같아요? 홍준표가 진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청래는 또 뭐라고 우기고 있느냐? 당청이 조율해서 한 것이다. 이 발표는 당청이 조율해. 뭐가 진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강유정이 진짜입니까? 네, 청와대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아주 생생하게 방금 전에 여러분 그 뉴스 탑10에서 누구를 갖다가 게스트로 모셨느냐? 박수현 수석대변인. 여러분 박수현 수석대변인하고 그 뭐야 국힘에서는 주진우 법률위원장. 여러분 그 지금 주진우 위원장도 국힘의 중심에 있고 박수현 말할 것도 없이 정청래 아바타로 있습니다. 저는 정청래가 대통령 되면 박수현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온갖 똥싼 거는 다 치우고 있잖아요. 앵커가요. 아니 당사자가 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수석대변인이잖아요. 당사자가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청와대하고 이거 조율이 된 거예요? 의논을 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냥 대놓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군지 그 앵커가 정말 뜻밖의 너무 잘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수현 대변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단식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른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때에 당무에 개입을 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곤욕을 치른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인 거는 당과 청와대가 조율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당무적인 아니 합당이라는 거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정책이라는 건 뭐 이자를 높이느니 낮으니 뭐 이걸 갖다가 돈을 지원을 하느니 이거는 정책이고 뭐 잠깐 뭐 이재명이 언급을 했던데 뭐 하도 뭐 토지 허가제다 뭐대 비난을 받으니까 뭐 그거를 갖다가 뭐 가능하면 개입을 안 하게 이건 정책이죠 일종의 그걸 허가제냐 아니면 은행에 뭐 예를 들어서 대출 금액을 60%로 할 거냐 아니면 묶어버릴 거냐 이거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조율을 하지만 당정이 이거는 순수하게 조국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완전히 정당의 문제라는 거지. 아, 이게 무슨 정책의 문제냐? 이게 정당의 문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야. 방송에 나와갖고. 오히려,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하고 상의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불법이고 위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니, 대통령이 끝까지 당무에 개입해갖고 결과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고 윤석열 감옥 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왜 이걸 갖다가 도대체 대통령 이재명하고 상의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결정해서 당의 일은 그냥 우리가 결정해서 그냥 당대표가 합당이다 아니다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일일이 이재명한테 오히려 보고하는 게 불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니 이거요. 아니, 안 믿기시는 분들은 뉴스탑10을 갖다가 들어보세요. 박수현 제가 얘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자, 그럼 박수현이 그 정청래 아바타라고 그랬잖아요. 수석 대변인이 그 방송국에서 초대해갖고 패널로 나올 때 뭐죠? 질문지를 미리 줘요. 왜냐면 뉴스 탑10이니까 10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주제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이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질문을 할 겁니다. 미리 사전에 준다면 뭐 즉흥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방송할 때. 그럼 질문지를 봤을 때 그러면 박수현이 대답이 곤란하면 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패널로 나가는 거를 전 못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신 있게 나왔다는 거야. 자신 있게 나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가서 자신 있게 이제 선언을 해도 이재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정청래가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은 뭐 용을 쓰는 재주가 있어도 민주당을 흔들 수가 없다. 이 자신감이죠. 그건 뭐예요? 박수현의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정청래의 자신감이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걸 대통령이 왜 당무에 개입하냐? 왜 그걸 보고해야? 보고할 필요가 없다. 보고하면 오히려 위법이다. 불법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면, 그러면 굳이 왜 홍익표는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 강유정 말이 맞는데, 사전에 특별히 논의한 거 없다? 이게 맞는데, 굳이 또 이걸 갖다가 왜? 아니, 정청래에게 연락받았다. 양당 통합은 뭐 이재명의 평소지. 왜 이런 거죠? 끝까지 이재명의 체면을 갖다가 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 얼굴에 스스로 똥칠할 수 없으니까 그냥 속에선 부글부글 끓어도 나한테 얘기했어. 나 알고 있어. 부글부글 알고 있어. 얘기했어. 야 그렇게 얘기해. 사전에 나한테 다 통보하고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영희님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분명히 합칠 거예요. 민주당하고 조국당 합칩니다. 그러면 명분을 갖다가 준 거잖아요. 아니, 맨 처음에 국힘하고 개혁신당 합친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 조국당 합치면 당연히 국힘에서도 명분을 얻지 않습니까? 여기 합치는데 우리도 합칩시다. 그럼 합칠 거 아닙니까? 그럼 장동혁이 어떻게 되죠? 이제 6월 3일 날 왕창 깨지고 물러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준석이 합치는 조건을 갖다가 이준석, 그냥 합치겠습니까?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뻔히 장동혁이 내려올 거 뻔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당대표입니다. 이렇게 하고 합칠 거잖아요. 그 조건 걸고 합칠 거잖아요. 지금 아쉬운 게 국힘이에요. 개혁신당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어.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걸 그래도 그나마 좀 폭망을 면하려면 10%는 득표율 10%는 안 되잖아. 9%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한 20%까지는 얻으려면 이준석 말을 들어주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도 합당, 여기도 합당. 그럼 이제 완벽한 양당 체제가 또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청래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뭘까요? 이건 뭐 확실하죠. 예. 국힘 정당 해산이죠. 여러분, 그 조국이 왜 이걸 갖다가 받았을까요? 조국은 원래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국의 꿈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마땅한 없었어요.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히 없었는데 왜 오사훈한테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다져. 다지는데 이게 합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국이 오세훈을 이기고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의 꿈이 커진 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이재명의 서울시장이 조국이 되는 거죠.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옳았구나 하고 정청래의 걸 받아줬다. 여러분 이게 서울의 분포라는 게 우리가 항상 투표를 하면 알겠지만 서울에 지금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국힘 국회의원이 그 많은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3명인가? 그죠? 많지가 않습니다. 3명인가 4명인가? 다 민주당이에요. 다 민주당. 자,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비례를 갖다가 조국에다가 몰표를 줘버렸습니다. 조국당에다가. 그래갖고 14명인가 조국당 TO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 보나마나 뻔한 거니까 합하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당연히 조국 뽑을 거고 전통적인 조국당 지지자 당연히 조국한테 투표할 거고 그럼 뭐 여기는 뭐죠? 중도는 절대 국힘 후보한테는 투표 안 할 거고 국힘 후보한테 투표하는 건 뭐예요? 오로지 극우하고 2단만 투표할 거잖아요. 게임 끝났다. 예. 조국은 뭐예요? 합당하는 순간에 본인이 서울시장이다. 이 꿈을 갖고 확증을 갖고 지금 합당을 하는 게 아니냐. 근데 판이 이렇게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위원정당 해산으로 들어가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23년이잖아요. 한덕수 23년이에요. 그럼 지기현 판사가 2월 달에 윤석열 또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5년 구형했던 걸 갖다 23년으로 해고 내란 이건 계엄은 내란이다. 아예 그냥 두괄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되게 판사들이 미괄식으로 쭉 설명하고 그래서 형은 23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게 두괄식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계엄은 내란이다. 23년 해놓고 그 설명을 쭉 해온 거 아닙니까? 두괄식으로. 근데 지기현 판사가 이걸 갖다가 정면으로 배치해갖고 계엄은 계몽령이다. 이렇게 판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지기현 판사도 마찬가지겠죠. 계엄은 내란이다. 그럼 형이 두 가지밖에 없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합당하고 그 뭐야 이준석도 같이 그냥 골로 가든지 뭘로 든지 그렇게 갖고 아마 이준석은 아마 합당하면 후회할 거야 나중에 내가 미쳤지 왜 거기다 합당을 했고 우리 다시 개혁신당으로 새 출발합니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정당이 해산되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국힘이 이게 내란당이라는 거는 더 이상 씻을 수 없이 그냥 확정이다. 김웅장 내란당으로 정당 해산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단식을 그만뒀다고 그랬잖아요. 장동혁이. 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럭키 세븐이네요. 77분. 7지원 보고 계시는데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1월 안에 1월 얼마 안 남았, 한 열흘, 9일 남았네.
9일 동안에 구독을 갖다가 하루에 100분씩만 눌러주시면 우리가 2월 달에는 14,000명 구독자로 시작할 수 있다.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냄새가 펄펄 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 장동혁이 단식을 이제 그만뒀어요. 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국힘, 장동혁 이송 직후에 의총을 열어갖고 결정한 사항이 뭐냐? 내부 총질은 안 된다. 내부 총질은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의 내부 총질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동훈을 잘라야 된다. 이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안 들렸거든요. 왜? 그 의원들이 지금 뭐 어떤 의원들입니까? 다 한 자리씩 하고 싶은 하는 의원들이잖아요. 아니, 내가 부산시장도 나가야 되고, 서울시장도 나가야 되고, 어디 뭐, 구청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차관 뭐, 뭐, 대구시장도 나가야 되고, 도지사도 나가야 되고, 다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내부 총질이 안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장동혁도 더 이상 한동훈 찍어내려고 하지 말고, 한동훈도 더 이상 장동혁 공격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러다가 우리는 다 떨어진다. 다 떨어진다. 내부 총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마라. 휴전해라. 언제까지? 최소한 우리 지방선거 6월 3일까지는 휴전해라. 지금 이거를 갖다 결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힘은 전통적으로 이게 밥그릇 지키는 당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 도지사도 한번 해야 되고 서울시장도 해야 되고 무슨 뭐 대구시장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얘들을 방해하는 애가 누구야? 방해하는 애가 지금 장동혁하고 한동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멈춰. 이렇게 들렸어요, 저한테는. 여러분은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예. 아, 예, 유병선님, 한동훈 끝까지 응원합니다. 애플님, 한동훈 전 대표님, 힘내십시오. 정정심님, 국힘 소속 서울의원이 10명 정도 있구나. 아, 10명 정도군요.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10명이라는 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몇 퍼센트인가요? 10%? 20%? 이 서울에 속한 국회의원이 10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아니,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 이거 뭐지? 도봉구 회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배현진. 그 옆 동네. 그 다음에, 글쎄, 10명이 안 꼽아지네. 어쨌든 간에. 예, 열정TV, 예, 강추위, 서울, 예, 목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가영석 방송들이 오늘 장도영 대관식 했다고. 대관식이요? 뭐, 관에 들어가는 거? 관짝에 들어가는 게 대관식이라고 그러나요? 예. 어쨌든 간에 장동혁은 그냥 6월 3일 날 끝납니다. 그냥 장동혁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6월 3일 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어야 6월 3일이다. 아, 저는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 대화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아, 목사님, 강남 서초. 아, 예, 강남 서초. 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TV조선에서 엠카드 방방 뜨는 그 사람이 그 지역구 아닌가요?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삼성전자 사장 그분도 계시구나. 네, 강남 서초. 네. 자,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은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훗날을 위해서 단식은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했더니만 장동혁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고맙습니다. 장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제가 이 대화 내용을, 이 영상이 있거든요. 대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누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좀 빨리 좀 오시지. 아니, 좀 빨리 좀 오시지.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예? 아, 정말 늦게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데, 마땅히, 아, 이 한동훈 이놈 오지도 않고 말이야. 한동훈만 오면 얼른 내가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은 안 오고, 그래도 눈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 얘기예요. 예. 자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오늘 멈추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장동혁,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하늘의 천사죠. 천사가 내려온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가다가 다시 등을 돌려갖고, 박근혜 손이 굉장히 차다고 해서 다시 장동혁의 손을 갖다가 붙잡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누님은 천사표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박근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나이가 제가 누님이 네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셋째 누나에 해당되는 거야. 첫째, 둘째. 박근혜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고, 아직도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면 이제 셋째죠. 예, 셋째 누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회고록도 샀습니다. 예, 두 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꼭 그렇게 뭐야 좀 순수한 뭐 그런 거냐? 요걸 갖다 보시면 알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자발적으로 오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유영아는 지금 계속 우기는 게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정한 거다. 이걸 갖다가 계속 지금 우기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외부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는 유일하게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한동훈 대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충분히 배려를 해줬고 거기 때문에 유영하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 그거를 갖다가 단수 공천을 줬어요. 그 시절이 어느 시절이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있을 그 선거를 이끌 그 시절이었다. 근데 이 이영화가 그 은혜를 모르고, 한동훈의 은혜를 모르고, 한동훈을 내쫓는데 앞장서 갖고 고함 지르고 물병 던지고 난리를 쳤다. 물병 던진 건 유영화가 아닌가요? 어쨌든 유영화가 그때 쌍욕을 많이 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상을 보면 딱 입장을 하는데 유영아가 앞서서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의 뒤를 갔다가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오는 이제 그런 항상 그런 영상이거든요. 유영아.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할 말 있으면 유영아 변호사한테 줘갖고 발표하게 하고 항상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유영아가 또 자랑스럽게 왜? 이건 뭐 이 유영아를요, 유영아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장동혁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이 출구 전략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의총에서 의원들이 뭐 이렇게 하고 다 하니까 그만 일어나요. 그때, 아니, 국회의원, 국힘의 의원들이 의총에서 결의했다고 일어나면, 그게 자기가 바보 되지 않습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이 와갖고 격려하면서 무릎 꿇고 사진 찍히는 방법.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갖다가 보내갖고, 아이, 왜 그러시냐? 우리 대화로 해결합시다. 하고 그 사진 찍히는 거. 이재명이 보냈다.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보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신임 홍익표 정무수석이 60m 거리야. 정청래에 있는 데하고 딱 60m 거리야. 60m면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데 거기를 그냥 패싱해서 지나가고 정청래만 만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게 절망이죠. 왜냐하면 이거 출구 전략으로 좀 이재명이 좀 청와대에서 도와줬으면 내가 딱 일어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이재명도 외면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이거는 정치적 도의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왜? 아니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표님 단식에 들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아니 무슨 반응을 해야 일어날 명분이 생기는데 반응을 안 하니까 이런 뭐냐면 그러니까 뭐예요? 궁여지책으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좀 모셔와라.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우리 어르신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한 그런 사람이니까 또 그분이 와갖고 하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한 게 아니냐. 그럼 그 특명을 갖다 누가 받았겠어요? 유영아가 받았겠죠. 왜? 박근혜 대통령은 딴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유영아가 자랑스럽게 당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막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았을까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다 죽습니다. 장동혁 죽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그 유영아가 정말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 여리시니까, 그래, 내가 가서 사진 한번 찍혀줄게. 그때 일어나라. 그렇게 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화 한 편 찍자면 그렇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옆에 있잖아. 영화 한 편 찍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역시 그 우리 누님 참 착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이슈가 뭐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우리는 지금 언론에서 계속 떠든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청래가 이렇게 대통령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 이게 딱 화살을 갖다가 여기 딱 돌렸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게 언론이나 모든 사람은요, 정부 여당이 아니에요. 그 화살은 어디가 있었느냐? 바로 한동훈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헤드라인이 이거잖아. 보수 인사가 총집결했는데 왜 한동훈은 안 나타나니? 이게 한동훈이 죽일 놈이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게 우리 박근혜 누님께서 그래도 이성적이를 해서 여기 그 이유를 갖다가 한동훈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너무너무 이성적이시고 너무너무 판단을 잘하셨다. 아니 이거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유영아가 이 상황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예? 아니 지금 이게 시작은 이게 한동훈 이거 쳐내느니 어쨌는지 이거 지금 하는데 한동훈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와갖고 이 배신자가 말이야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거기서 장동혁 대신 단식을 하고 이래도 지금 성취하는데 이게 코빼기도 안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누님께서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대통령님 한 번만 봐주세요. 장독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설명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영화 한 편 찍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언론을 봐서 알고 유영아를 통해서 알고 저건 그게 큰 이슈 중에 하나구나 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세 글자를 갖다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그만 좀 우리 셋째 누님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하지 말아라 이제. 아니 품위를 좀 지켜주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데 나와갖고 지금 장동혁 무슨 진식 이거를 갖다가 얘기할 짬밥입니까 지금? 예? 지금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이제 굳이 유영아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어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오셨다. 간곡하게 단식을 중단하고 요청하셨고 다행히 장 대표가 대통령을 받아들여서 단식 끝났다. 어렵고 힘든 결정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여러분 새겨들읍시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유영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갑자기 그냥 불현듯이 일어나갖고, 나 서울 올라갈래? 아, 왜요? 아, 장동혁 당시 중장시키 이럴 뿐이 아니세요. 정말 제가 저희 세대 아닙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저희하고 같은 세대에 살았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 다리 건너 보면 그 박지만 하고도 이렇게 잘 스토리를 안다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성격이 이렇게 어딜 나서고 사람 앞에 나서고 카메라에 찍히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먼저 가겠다고 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럴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이고, 여러분의 또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읽고 다른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별정TV님, 이 대관식이 박근혜 대통령 손잡았다고 대관식, 아니, 그렇다고 대통령 되는 건 아니죠. 예, 깜빵은 가면 다행이죠. 저는 대관식 그래갖고 무슨 관에 관짝에 들어가는 식인가 그랬어요. 예, 신동욱,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욱이 됐고 또 서명욱이 됐고 열정팀이 서명욱, 고동진, 예, 맞아요. 삼성전자 사장 고동진, 예, 등등 열정팀이 고성국이 가라고 시킨 것 아닐까요? 고성국이 유영아를 찔렀겠죠. 야, 장동희 이러다가 죽겠다. 야, 유영아, 니가 가갖고 싹싹 빌고 어떻게 좀 잘 좀 해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정심 11명이네요.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즈님, 유영아 지시죠. 그렇게 보여요. 예, 블루마운틴님, 유영아. 큰일 했다. 노인네 꼬드겨서 자리 탐내고 싶었나? 이제 지방선거에 유영아가 어디 나오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국힘에서 어떤 관직을 맡는지 예, 지켜봅시다. 한번 유영아. 정심정님, 신동욱 배원진, 박정훈, 서명, 김재섭, 네, 고동진, 권영세, 아, 권영세도 있네. 용산에, 예, 조은희, 김영태, 그렇군요. 예, 정심정님, 나경원 등등이네요. 조도알도 있고, 지금 조도알이 됐네.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님, 한편의 웃음깡스러운 드라마 한 편 찍었네요. 각본 강명구, 감독 고성구, 스태들 구구. 그나마 빨리 끝나 장동혁의 쇼를 그만 봐도 되니 다행이네요. 멈추시고 밀린 숙제 해야죠. 예, 김영애님, 유용아, 생긴 모양대로 뺀질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얘기했던 그 그림대로 그냥 흘러간다. 자,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기 보면은 지금 언론의 분위기는 이런 거잖아요. 자, 지금 장동혁은 이제 단식을 그만 이게 휠체어예요. 휠체어에 앉아갖고 병원 가기 전에 지금 뭐 관악구에 뭐 양지병원으로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6명의 우리 의원들, 당협위원장, 당원 동지들, 국민과 함께한 8일을 이었습니다. 107명에서 106명으로 한 명이 왜 줄었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아니 그 뭐야? 그 마우라 둘루는 애가 민주당으로 하고 108명에서 107명인데 그 다음에 한 명이 왜 줄었을까요? 106명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요, 요거거든요. 뭐요? 작년 때도 보수 인사가 총집결 했는데 다 왔는데 뭐 오세훈도 오고 뭐 다 왔는데 조경태도 왔다고 하잖아요. 조경태도 뭐 첫날 방문을 했다. 친한 게. 아니 다 와갖고 여기 뭐 김성태도 오고 박형종, 오세훈, 유승민, 이진숙, 이철호 친한 게 황교안 그다음에 김문수, 이준석, 박근혜 대통령까지. 근데 한동훈만 안 왔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이제 단식이 끝났으니까 이제 확정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고성국이나 전향길의 명분이 충분하죠. 다 보수들이 왔는데 누구만 안 왔냐? 한동훈만 안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잘라내야 된다. 하고 그분들이 이제 자신 있게 한동훈을 갖다가 제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명분을 줬잖아요.
뭐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뭐 법적인 대응을 안 하고 이제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일단은 충분한 명분을 세웠다. 어쨌든 한동훈과 국힘이 분리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한동훈한테 이제 본의 아니게 생기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하고 국힘은 어쨌든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한동훈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국힘에서 제명을 당해갖고 그래서 쫓겨나가서 새롭게 한동훈의 당을 갖다가 창당해갖고 거기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법. 여러분 우리가 한동훈을 갖다가 뭐 국회의원이나 하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필리핀에서 이렇게 열악한 인터넷이 맨날 됐다 안 됐다 하는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22대 대통령은 한동훈이 돼야 된다. 이 채널 이름도 한통령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분이 명확해진 거예요. 어쨌든 한동훈은 안 나타났고 한동훈은 이쪽에서 볼 때는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제명을 당해도 싼 놈이고 이렇게 해갖고 제명 결정이 훨씬 쉬워졌다는 거지 그구들은. 아까 그 뭐야 제가 그랬죠. 국힘의 지금 의총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앞으로 싸우지 마라. 장동혁도 한동훈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한동훈도 장동혁 뭐라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국회의원들 심정이죠. 왜? 어차피 자기는 지금 지방선거 나왔고 도지사도 되고 서울시장 되고 부산시장 되고 뭔가 뭐 해야 되는데 자꾸 싸우면 싸울수록 표는 뚝뚝 떨어지니까 제발 좀 휴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이 타이밍을 갖다가 놓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밀어붙이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이 뭐 가처분이 됐건 무슨 본안 소송이 됐건 그 하는 거는 뭐 별개 문제고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제명은 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입장에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은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당을 갖다가 합쳐갖고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지금 이렇게 정청래가 서두르느냐? 사실은 이게 서두르는 게 아니라 이 스케줄을 보면요. 2월 3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데 시장, 서울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경북도지사, 그 다음에 교육감을 2월 3일부터 아니 2월 3일이면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한 뭐야 열흘 2월 3일이면 2주 정도 남았네.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합당을 해갖고 단일 후보로 내자. 단일로 조국, 네가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또 경기도지사 나가고, 이렇게 잘 서로 의논해갖고 나눠 먹게 하자. 지금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덕수가 23년 받았습니다. 내란죄로 20년.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아예 그냥 못을 딱 박았어요. 계엄 이퀄 내란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월 달에 또 계엄 이퀄 내란 윤석열 사형. 지금 구형을 사형으로 했지만 이제 판결을 또 사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물론 아직 2심이 남고 대법원심이 남아 있지만 선거는 뭐예요? 어쨌든 1심 확정 판결이 1심은 확정 판결이 이게 2심 가서 뒤집어질까요? 대법원 가서 뒤집어질까요? 뒤집어질 수는 있지만 국민들은 뭡니까? 1심 판결 결과를 갖고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란입니다. 그런 거예요. 정청래가 그 기운을 갖다가 받아서 내란 정당 해산 청구,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갖다가 한다 한들 헌재에서 판결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내란이라고 확정 판결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징역 23년 사형 이렇게 그냥 찍었잖아요. 판결이 끝났잖아요. 뭐 2심이고 자시고 간에 1심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갖고 다시 이렇게 보조를 맞춰갖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근데
운 좋게도 법적 판단이 미리 나왔잖아. 내란이라고 나왔잖아. 아, 그럼 이건 내란 정당 이름이다 하고 훼손시키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한동훈은 이 국힘하고 분리돼 갖고 아, 이게 국힘 자체가 지구상에 없어지면 그러면 한동훈은 그냥 무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당을 만들어서 22대 대통령 후보로 그렇게 한동훈 당의 후보로 나올 수 있다. 어쨌든 뭐 저희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지방선거를 이제 폭망하고 나면 참 걱정입니다. 아, 지금도 정말 이재명이 그 설치고 난리치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봐줄 수가 없는데 아, 그 이재명 정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재명은 완전히 이렇게 배째라로 납니다. 대장동 그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아니 대장동하고 검사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죠? 검사들이 어떻게 5천억을 해먹죠? 나 정말 알려줬으면 좋겠어. 아니 여태까지 그 우리가 기사에 검사들이 5천억을 갖다 해먹었다. 혹시 기사 한 줄 본 적 있습니까? 예? 아니 이재명이 뭐 몇천억을 해먹었다. 이건 기사 엄청 많이 나왔는데 예? 검사들이 대장동을 통해서 5천억 해먹 이 기사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지금 본인 혼자 그것도 대통령이 돼서 대장동은요 그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해먹은 저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그런데 제가 어제 잠깐 얘기한 대로 인천공항사장 이학재 분노의 기자회견 한가 아니야? 이재명 너 정말 한가 아니야? 야 인천공항에 배나라 감나할 정도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이 없냐? 차라리 내가 미우면 그냥 나를 잘라. 6개월 남았지만 나를 잘라. 이거를 갖다가 기자회견을 6분 30초를 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정말 용감하다. 어쨌든 뭐 이학재 씨가 뭐 다음에 뭐 지방선거에 어딜 나오든 간에 그거하고 별도로 어쨌든 이학재는 용감하다. 이재명의 서슬퍼런 칼날 위에서 결국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김영희님, 유영아는 생긴 대로 뺀질하네요. 네, 블루마운틴님, 이혜원, 재명, 이혜원, 그 장관 후보요? 재명인가요? 정심정님, 눈 가리고 아웅하네요. 간신, 돼지 새끼가 자기는 까먹었어요. 106명 더하기 숫자 세는 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07명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야, 잘못 얘기했다는 거죠. 장동혁에게. 예, 묵사동님 꼭 그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동훈의 정치, 한동훈의 당이 보고 싶네요. 아, 저도 정말 보고 싶어요. 예. 술라미님, 유영아, 대구시장 생각하고 있다고 하던데, 윤희석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 말하던데, 박 대통령, 정말요? 유영아가 대구시장이 나온다고요? 와, 그거 좀 오바 아닌가? 정말 뽑아줄까요? 예? 아니, 공천은 받을 수 있지만, 야, 유영아가 대구시장 나오면은 보수들이 민주당 찍는 거 아니지? 어쨌든 간에. 아, 이해운이 제명돼서 106명이라고요? 그렇군요. 이해운이 제명이 됐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 누님이 돌아가는 그거를 갖다가 너무 잘하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자, 그래서 지금 그 정말 좀 걱정해요. 예. 대통령 이재명의 서울시장 조국이다. 생각만 해도 정말 이게 끔찍한 대한민국의 연상이 되는데 여러분 이 와중에 제가 두 여인을 보고 정말
투표를 보고 너무 이렇게 좀, 공통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블루마운틴님, 대구시장 노리고 박근혜 움직입니다. 똑같은 의견을 주시네요. 결국은 유영아가 대구시장에 미련이 있다. 열정이 신천지 박근혜 대통령 지원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국힘도알이 그렇군요. 석자님, 권성동. 음, 여러분 이 두 여인을 갖다가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본인들 이게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민전, 잔민전이죠. 정말 최근에도 제가 국회에서 잠자는 사진이 찍힌 걸 갖다가 봤었는데 자, 뭐라고 올렸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과 당원의 영혼이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한 대로 지금 뭐 장미를 갖다가 놓고 코스프레하는 바람에 장미꽃을 갖다가 이렇게 꽃바구니가 엄청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꽃바구니입니다. 아니 근데 장동혁을 위해서 보낸 꽃바구니에 왜 김민전이 자기 자기가 그걸 사진을 찍어. 여기 보세요. 딱 중앙에 서갖고 장미에 뒤덮여 갖고 그렇게 사진을 갖다가 참 관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장미하고 김민전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요? 참 그래. 또한 여인은 또 뭐냐? 민주당의 한 여인 이현주 이것도 본인이 직접 올린 겁니다.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새롭게 구성된 여당 지도부와 함께 만찬을 나눴습니다. 해갖고 가운데 이재명 옆에 정청래 해갖고 이렇게 같이 뭐 청와대 그리고 최고위원들 찍은 사진 이현주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줄을 좀 잘못 쓴 것 같아. 자, 이현주는 지금 이 청와대 사진에 너무 감명을 받았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사건에서 이현주는 지금 어느 편에 섰느냐? 이재명 쪽에 섰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합당 발표를 갖다가 했는데, 합치자! 이렇게 했더니만은, 바로 공격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현주, 합당 논의는 정청래 연임을 위해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 정청래 반대편, 야, 이게 눈치가 없어. 이번에는 좀 출세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래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오셨는데 빠져나오다 못해갖고 결국은 뭐야 국힘에서 배치를 못하니까 민주당 가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또 최고위원도 되고 근데 이번에는 잘못 찍으셨어. 나 같으면 정청래를 찍겠어. 정청래가 쌩쌩한 줄이야. 이재명은 썩은 동아줄이고 잘못 잡으셨어요. 빨리 새 동아줄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있잖아. 새 동아줄. 네, 한정혜. 의총말미에 시간 나중에 논의하자. 네, 당대표가 정책 결단 잘했다. 잘 성사시켰으면 좋겠다. 김영진. 이게 제대로 새 동아줄 잡으신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장관 후보라니까 나중에. 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잘 좀 생각 좀 해보시라. 이현주 씨. 참 이걸 하다 보면 또 이런 재미있는 그런 사진들도 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영 방송과 이렇다라 방송을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월 10일에서 19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은 없었고요. 슈퍼챗 후원은 민님 감사합니다. 사필규정님 감사합니다. 헬리송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민님 호주에 사시는데 호주 달러로 100달러 큰 금액을 슈퍼챗을 써주셨고 또 사필기정님이 5만 원 또 이렇게 큰 금액을 슈퍼챗을 써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음, 저는 이재명 조국 하에서 각자 도생 정심정님 이해운은 현역 아님 이해훈이 아니라 이해운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름이 좀 비슷한데 정혜심 이해운은 그냥 국회의원 아닌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목사동리 SBS 속보
대선 2달 전 윤석열 이만희 독대. 대박 독대네. 예, 이건 정말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신천지 특검을 왜, 왜 그걸 분리해서 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아, 같이 그냥 통일교 특검하고 같이 해. 신천지 통일교, 통일교 신천지. 아, 이걸 갖다가 왜 분리해서 무슨 특검을 해? 말도 안 돼. 김영희님, 김상욱이 민주당으로 한 바람에 106명이 됐죠. 제가 아는 한, 원래 108명이 당선됐는데, 김상욱이 민주당 가는 바람에 107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106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그 블루마운틴 누님께서 이해운, 네, 그 여이훈이 아니라 블루마운틴님이 써주신 거는 이해운, 네, 우니은, 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제명이 되는 바람에 107명에서 106명이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1시간 5분 되는 방송을 했습니다. 좀 방송이 길어졌는데, 아, 67년생 한동훈님, 검사들이 해먹었다는 것은 항소포기가 찌시지시하게 아니고 검사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오리발 내민 걸로 이해했는데요. 근데 대통령 신년 회견이 국정 현안이 아닌 본인 범죄 변호하는 자리인 줄 하기사 찢 본인 범죄에서 벗어나려고 극악하게 발악하다가 윤통걸 헛짓거리로 그 자리 꿰찬 놈이니 국정 현안보다 진원 변호가 중요하겠죠. 아, 그러니까 항소 포기가 결국은 검사들이 해먹어갖고 자기들은 안 걸리려고 그냥 포기한 거다. 그런 논리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대장동 수사는 그럼 뭐야 도대체? 뭘 갖고 수사한 거야 도대체? 이거는 뭐 말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5년을 갖다가 다 할지 안 될지도 아주 불투명해요. 이런 상황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감사한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그 단식장에 가지 않았다. 정말 감사하다. 뭐 주변에서 아마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뭐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제가 왜 이 느낌이 딱 오냐면 한동훈 대표가 나중에 이게 이 대통령 경선을 했잖아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본인이 방송에 나와갖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김문수처럼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모든 뭐 홍준표도 그렇고 김문수도 그렇고 제가 모든 사람들이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냥 그 한동훈 대표도 당시에 그냥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다 거짓말이지만 그냥 한동훈 대표도 그냥 한번 그냥 얘기해주면 우리가 좀 승산이 있다.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당심이 그쪽으로 지금 많이 몰렸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그때 자기 마음도 흔들렸대. 아, 정말 이거 눈 한번 질끈 갖고 저도 한덕수와 단일화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마음이 흔들렸대. 하도 주변에서 그러니까. 하지만 차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동훈 대표님. 그래도 국회만에서 뭘 좀 해보려면 그냥 눈 한번 질끈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대욱 손잡고 아이고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그만둬. 무릎 꿇고 제가 단식을 이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거 딱 한 번만 해주시면 쫓겨나지도 않고 좋지 않게 이 얘기 아마 수천 번 들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정말 감사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지켜줘서 정말 감사하다. 오늘의 감사,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감사. 두 번째 감사는 뭐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사.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와갖고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식은 이제 들어가고 자식은 할 것도 한동훈이 뭐 이제는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 프레임에서 왜 한동훈 왜 안 오냐? 프레임에서 계속 끝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뭐냐?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구구에서 그냥 부담 없이 한동훈을 제명할 수가 있다. 왜?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 이 국힘과 한동훈이 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제가 오늘은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아,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외롭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주변에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능력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여서 한동훈이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하고 궁극적으로는 22대 대통령으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내일 불타는 금요일이죠? 내일 불타는 금요일에도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에 한통령 정기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천생활동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오두막님. 지지하는 국민을 더 사랑해서 안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딱 올린 게 그거죠. 국힘보다 국민을 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에다 댓글을 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느껴집니다. 아이고, 예준아님, 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베로이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로이커님. 예준아님, 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누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육천생활동님, 오두막님, 정답이네요. 오두막님께서 지지하는 국민을 더 사랑해서 안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다. 너무 감사하다.